양님 약간 다 넘기는 스타일. 이거 열어주세요. 그것만 열어드리면 될까요? 이것까지 열어드리겠습니다. 양님 차에서 뭐 좀 꺼내면 안 돼요? 타고 가세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삼성 SDS와 안될 과학이 함께하는 제로 트러스트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실제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제로 트러스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 가능한 건지 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핵심 원칙인데 일단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verify explicitly라는 거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접속을 했는데 내부망에서 접속했으니까 이 사람은 내부인이니까 안전해 라고 갔었거나 혹은 예. 외부에서 접속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디바이스를 앞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거 되게 많이 있죠. 많이 네. 나오죠.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로그인 하는 거 훨씬 더 간소화 처리되잖아요. 네, 뭐 안 물어보고. 그것도 일종의 묵시적인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 단말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내부에서 접속하는 것도 예. 내부에서 접속했으니까 이 사람 안전하다. 묵시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묵시적 신뢰를 다 박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검증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회사에 이제 직원이 회사 메일 접속, 회사 ERP에 접속하기 위해서 집에서 환경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 옛날에는 그걸 VPN이라는 걸 연결해가지고 VPN으로 연결하면 되게 쉽게 그냥 내부에 있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VPN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상의 내부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부망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외부망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웹사이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내망은 이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내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원래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내부망에 접속해 있는 건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완전 바깥에 있는데도 사실상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뭐 VPN이라고 그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군부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군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음. 그죠? 군인이 이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탈영입니다. 탈영. 그런데 그때 중대장이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군부대라 치자. 그러면 밖이야. 밖인데 대표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냥 군부대야. 그래서 이제는 여기도 군부대라 치자. 이걸 해주는 게 VPN이야.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한데요? 아 그래요? 진짜. 저는 비웃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이런 비유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중대장이 VPN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여기도 군부대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부에 있는 모든 걸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야. 중대장이 오케이 했거든. 이게 VPN입니다. 와, 진짜 이거 너무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그래요? 진짜 너무 훌륭한데요? 그래요? 이런 거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이렇게 띄워주면 안 돼요. 띄워주지 말고 네. 계속 검증해야 돼. 그래서 검증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중대장이 오케이 하면 됐는데 그렇죠, 옛날에. 근데 이제는 그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오케이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되게 이슈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거예요. 돼요. 네. 왜냐면 중대장이 오케이 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예전에는 중대장이 책임졌어. 근데 이제는 중대장도 책임 못 져. 왜냐? 중대장도 정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사실상 그건 내부망의 연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만리장성의 연장이었던 거 이렇게 연장해줬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이제 못하고 이제는 내부 외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FA라든지 2FA 많이 들어보셨죠? 투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네. 해가지고 혹은 이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냥 어딘가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려고 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으면 됐었는데 네. 요즘에는 너무 인증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이메일 인증하라고 혹은 이제 전화번호 인증하라고 하고 혹은 이제 아예 이제 OTP 같은 거 쓰기도 OTP, 하잖아요. 이거 늘려 그러면 이미 지나가. 인증하는데 되게 다양한 수단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생체 인증도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생체 인증조차도 이제 하나만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그것도 뚫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맞아요, 지문도 맞아요. 이렇게 위조하기도 하고. 막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멀티팩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아이디 패스워드든 그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는 걸로 증명하기도 하고 혹은 내 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인증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로 인증하기도 하고 사실 그 다양한 것들을 다 잘 활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베리파이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never trust, always verify에 제일 가깝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플리먼트라는 거는 구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현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건데 예. 그 시스템 구축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권한이에요. 그 권한이라는 게 뭐 저런 거 윈도우라든지 OS 같은 거 보면은 권한 설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파일을 볼 권한을 준다거나. 수정할 거나 네, 읽기 수정할- 쓰기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리눅스 같은 거 뭐 많이 예. 써보셨나요? 전 안 써봤어요. 저 써봤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할 때 아까 그 ch 모드 그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네. 결국은 어떤 파일이라든지 뭐 디렉토리에 대한 액세스 혹은 어떤 수정 권한 그쵸, 같은 거를 그쵸. 이제 주는 예, 건데 줄 수 있죠. 그래서 777 하면 사실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어.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죠. 편해. 편하니까. 편해. 너무 편해. 지금 여러 생각이 드는데 저 유튜브 채널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될 거와 권한 가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많죠. 네, 되게 위험한 거네요. 위험하다. 몇 명인지 뭐 꽤 많아요. 어. 저 정확히도 몰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귀찮잖아요, 그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 제가 다른 부서한테 저 이거 들어가서 봐야 돼요. 권한 주세요라고 하면은 열어드릴게요. 또 열어주고 하다가 또 옆에 거 다른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주세요. 또 열어주고 또 주세요. 열어주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어.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다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양님 약간 다 넘기는 스타일. 이거 열어주세요. 그것만 열어드리면 될까요? 이것까지 열어드리겠습니다. 양님 차에서 뭐 좀 꺼내면 안 돼요? 타고 가세요. 그게 결국 귀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찮다라는 거는 너무 약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사실은 음. 비효율적인 거죠. 네. 이 비효율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효율을 보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안이 가장 최우선인 가치라면은 이런 비효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저렇게 권한을 최소한으로 주려면은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되게 잘게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카테고리가 나눠져가지고 어떤 예. 사람은 이것만 보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면 되고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걸 하나의 큰 금고에다 다 넣어놓으면은 모든 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 권한을 이거 주면 되게 다 좋은 주- 비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금고 한 개에 놓는 것보다 작은 금고 10개 놓는 게 훨씬 더 권한 분산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뭐 인사 정보 가지고 있는 곳, 재무 정보 혹은 뭐 어떤 그 외에 어떤 기밀 정보가 있을 때 그거를 각자의 어떤 그 금고에 넣어놓고 필요한 금고, 당신의 업무랑 관련 있는 금고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렇게 자원에 대한 어떤 액세스 권한을 이렇게 잘게 쪼개놔야 된다. 사실은 또 보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예. 근데 그 필요했었던 이유가 영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하는데 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해서 줬는데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권한 회수해야 되거든요. 회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그 영역, 얼만큼 넓은 영역을 우리가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간 동안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주느냐? 네. 어. 그래서 한 번 권한 받았는데 그 깜빡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로그인이 되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죠. 그럼 그러니까. 좋다. 까먹었나 보다. 그렇지. 정확히 그러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위와 기간을 정확하게 잘 통제해야 되고 통제하는 것도 사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되죠.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때 보면은 진짜 윈도우에서 우리 권한 주는 거 어떻게 보면 파일 하나씩 우클릭해가지고 속성 본 다음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누구한테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할 수가 없겠죠.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권한을 잘 관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혹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UX, U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면 잘 구현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아주 잘 가만히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면 뭐 삼성 SDS에서 만든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예.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잘 구현했다 하면 이게 보안만 막 되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효율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떤 지점을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 두 번째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예.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사실 얘기했던 것들이랑 다 뭐 겹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워슨 브리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정신인 건데 만리장성을 쌓아놔봤지만 어차피 안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왔다 이런 거죠. 이거는 어떤 걸 저는 생각이 바로 들었냐면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해외에서 코로나가 막 발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장 생각하는 게 보통 비슷한데 일단 국경을 이렇게 봉쇄하는 걸 생각을 막자. 하거든요. 못 들어오게. 네. 그게 사실 보면은 그 전통적인 경계 보안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공항에서 막는 거예요.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네. 그 나라 갔다 온 분들 다 막고. 네네네. 아.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그렇게 막을 수가 없죠, 코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되게 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걸 대처하는 정신에서 애초에 어순 브리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뚫릴 거라는 걸 일단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들어온다. 네. 그래서 검사하고 들어와서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외부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최소화시키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걸로 우리가 애초에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거에 좀 면역이 생기게 만드는 거고 맞아. 거리를 두니까 맞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어딜 다녔는지 전부 다 트래킹 해가지고 그쵸. 접촉했던 사람들 전부 예. 다 전수 조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걸 뭐라고 하죠? 역학조사. 아, 예, 맞아요. 역학조사. 역학조사. 역학조사를 네네네.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사한다. 왜냐면 이건 뚫렸어. 뚫렸어. 뚫렸을 때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게 없으면은 뚫렸어? 좌절 그냥. 아씨 뚫렸네. 네. 아이씨 아깝다. 그 역학조사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 지역 자체를 봉쇄하기도 하잖아요. 지역 봉쇄. 네. 그쵸. 그쵸. 일단은 이 정도만 일단 여기 막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가 나더라도 제일 중요한 데는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아 그쵸. 아. 핵심.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를 사이버 보안에다가 이제 그 접목을 시켜보면 예. 일단 트레이싱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되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로그 같은 것들을 다 보면서 네. 빠르게 그 관련된 이게 영향을 미쳤을 만한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그래가지고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체계 자체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피해가 늘어나는 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더 빠르게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네, 더 빠르게 조치하고 우리가 또 마음도 빨리 추스릴 수 있고. 네. 그렇지.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여기도 접속해봤고 여기도 접속해봤고 다 접속했네 약간 이러면서 아. 이제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쵸. 그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또 격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아예 이걸 갑자기 그냥 셧다운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아예 셧다운 시켜버려가지고 안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는 일단 가정하되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방비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방금 얘기했었던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완전 이해됐어요. 아, 이게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했어요. 뭐야. 완전 이해했어요. 설명 저 대신 와 이해도 해주실 수 좋은 거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지 뭐 대충 집에 뭐 창문이 열려 있어. 뭐 있어. 뭐 경비 아저씨가 잠깐 없어.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터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저도 느낌 좀 아니에요? 늦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상징후. 예를 들어 만나는데 막 눈곱을 안 띄고 나와. 그러면 얘가 왜 눈곱을 안 띄고 오지? 이거 이상징후. 그렇죠. 전화 안 받고 갑자기.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문자를 보내면 3일 있다 답을 해. 그렇지. 이거 이상징후죠. 아, 안 그걸 있다가 보고, 이렇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내면 또 바로 그렇지. 읽어. 그러니까 딱 그런 카톡을 보내고 3일 있다 답변을 해. 그러면은 고백을 안 하는 거지. 아 느낌이 요 사람은 아니다. 그거 아닌가요? 문제가 생길 만한 이상징후. 거를. 아, 너무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든지 그 쓰일 수 있는 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전조 증상이라고 전조 하죠. 증상. 그렇죠. 전조 증상.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이제 직원 한 명이 네. 뭔가 제가 뭐 예를 들어 회사 서버에 대한 어떤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예. 로그를 막 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휴가를 안 썼거든요. 음. 오늘도 출근했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갑자기 해외에서 접속을 한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생뚱맞은 기록을 그 조회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볼 일이 없는데 네. 접속을 했어. 고양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거가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징후가 있으니까. 이상징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뻔하다고 할까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 지금 애초에 해외에서는 접속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 간 사람이 또 해외에서 접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그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상적인 접속인지 아니 비정상적인 접속인지 판단하려면은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접속하는지 이런 걸 매번 그걸 다 보면서 패턴을 좀 봐야 판단하려면은 되고. 네.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를 뭐 다 뒷조사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한두 명이 아닐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해외에서 접속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하수죠. 해외 해커 그룹이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국내에 거점이 있어요. 그쵸, 무조건. 국내 IP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IP만 놓고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주소는 위험한 주소라는 것도 사실 그 실시간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결제하는 거 보면은 도난당한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아, 이거 있죠. 이거 있죠. 바로 전화 와요. 그저께인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맨날 이렇게 쓰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야. 한솥도시락,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이 결제가 됐어. 이러면은 도난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가서 있어. 뭔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화가 오죠. 알림이 와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해외를 나가서 결제한 적이 없는 카드인데 갑자기 해외에서 몇백만 원이 결제가 돼. 이거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거기서 조금 돈을 썼거든요. 아, 이거 아, 좀 이거- 위험한 얘기인데. 이거- 근데 해보세요 일단. 도박이 아니라 베가스 가서 그냥 그 건전하게 건전하게 햄버거 사드셨죠? 베가스에 네, 있는 네. 도서관에서 책을 좀 네, 그렇죠. 전화가 서점에서- 오더라고요. 서점에서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이제 그냥 학교에서만 돈을 쓰던 사람인데 학교 근처에서 하다가 네, 항상 여기서만 쓰다가 갑자기 땡뚱맞게 이제 베가스에서. 그 방학이라서 놀러 간 거거든요. 아. 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그 짓 하면 그러니까. 전화 그러니까 오거든요. 전화 바로 와요. 네. 이상하다. 네. 지금 뭐 채팅으로 털리고 오셨나? 그렇진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전화 받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그쵸, 아무튼 그쵸.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금융 쪽에선 이런 게 되게 원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우리가 뭐 도난 사고가 원래 많이 일어나니까 그쪽이 제일 발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그쵸, FDS라고 그쵸. 하거든요. 예. 그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기 같은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 같은 거 해외에서 결제한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뭐 이제 어떤 룰에 걸려가지고 바로 승인을 안 해주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 근데 그게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셋으로만 시작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와 동시에 인공지능 이런 게 엄청 활용돼야겠네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패턴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예. 네, 맞아요. 굉장히 고도화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것 학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쌓여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잘 기록에 차곡차곡 남아야 되죠. 그래야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행동 양식들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판단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만들어진다라고 끝이 아닌 거죠. 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방식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나날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쌓이는 데이터의 종류도 어떻게 보면은 점점 종류도 늘어날 거고 모델도 점점 고도화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한 거를 계속해서 지키려면 지금 안전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 디바이스 종류, 뭐 IP, 그다음에 뭐 접속 시간이나 뭐 인증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서 비교해가지고 좀 패턴이 달라지면은 계정 탈취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럼 알림을 준다던가 자동으로. 이거 맞습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삼성 SDS에서.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지금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엄청 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너무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복잡해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역병도 진짜 국경 봉쇄하면은 거의 막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못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발전했죠. 상황이 너무 네.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방역 정책들은 제로 트러스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뚫린다라는 거 가정하고 그 안에서 피해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매번 검증을 하는데 이제 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그렇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도 보면 사이버 보안도 이게 너무 옛날보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뭔가 내부에 있는 걸 믿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단말기를 믿는다거나 사람을 믿는다거나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이제 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앞으로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안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아예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도 있겠다. 사용자 계정 관리 및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와 관련해서 삼성 SDS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솔루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싱글 아이디. 싱글 아이디? 싱글 아이디. I'm a single ID. 그런 제품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제품이죠.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능들, 장점들을 조금 접목한 맞습니다. 삼성 SDS의 서비스가 아닌가. 네, 지금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보완을 해야 하는 그 어떤 환경, 제도 이런 것들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거기에 발맞춰서 보안만 막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 불편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적절한 어떤 제품과 제도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그쵸. 그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싱글 아이디다. 하나의 계정으로 연동된 모든 사내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의 로그인이 가능하다. 사실 이것도 효율성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사용자나 관리자 단에서 보안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UX, UI적으로 되게 편하게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싱글 사인 온이라고 통합 로그인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한 번 로그인으로 추가 인증 없이 또 활용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이런 거는 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 기본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또 접근 보안이 필요한 솔루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다 지원해. 예를 들어 뭐 지문, SMS,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다중 인증 지원. 이게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용자 계정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범위로 다 관리를 한대요. 아, 그렇군요. 만들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안의 어떤 시간의 축도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접속이 필요한 게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권한 관리. 이거를 자동으로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런 권한을 열어주면 되겠다. 편하겠다. 이건 정말 편하다. 그걸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동으로 그쵸, 해놓고 예외 경우만 이렇게 처리하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재무팀에 있던 신입사원이 영업팀으로 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무팀이 갖고 있는 권한은 회수가 되고 영업팀이 받아야 될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이게 자동으로 돼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그만큼 실수도 줄어들고. 그렇죠. 깔끔하게. 편하겠네요.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10년 후에 제로 트러스트는 지금의 제로 트러스트랑 많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미처 이거가 묵시적인 신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신뢰였구나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엄격해지는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되고 개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착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좁은 영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착하다는 단어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맞아요. 와, 우리 양님이 이 술자리에서 굉장히 또 지갑이 착해.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착해라는 개념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개념을 포괄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래에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 개념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교육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삼성 SDS와 안될과학이 함께하는 제로 트러스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